미리 가보실까요? 사회주의. 오늘 두 번째 영상으로 사회주의를 가면 안 되나요? 이런 주제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회주의를 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첫째, 우리 법이 그렇게 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헌법은 자유민주주의, 그리고 시장경제, 삼권 분립이 엄정하게 구분된 공화제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현행 법상 사회주의를 갈 수가 없습니다. 사회주의를 가려고 한다면은 쿠데타를 일으키거나 정변을 일으켜야 되는데, 우리가 역사적으로 살펴보았지만은 전 세계적으로 사회주의를 간 나라들은 국민들이 스스로 선택해서 간 경우는 하나도 없고요. 전부 쿠데타나 혁명이나 정변을 통해서 간 그것을 보아서도 현재의 상태에서 자연스럽게 사회주의를 가는 것은 법적으로 어렵다, 불가능하다. 그걸 시도한다면 불법이고 그것은 제재를 받아야 될 것이다. 이렇게 먼저 말씀을 드리겠고요. 두 번째로, 역사에서 얻는 교훈에 기반한다면 사회주의를 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회주의 대표적인 구호, 하나는 전체를 위하여,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 이것은 개인을 굉장히 위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구호 속에 실제로 개인은 없는 것입니다. 그 사회주의가 되면 등장하는 것이 협동농장, 타가소, 밥공장, 이런 것들이죠. 가정마다 따뜻한 밥을 놓고 서로 부모와 자녀가 대화하고, 이렇게 개별적인 단위가 이제 다 통제당하고 밥도 같이 해서 먹거나 아이를 전부 일정한 시스템상으로 획일적인 교육을 시키거나 하는 것으로 전체주의 국가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소련이나 중국 같은 경우 보셔서 아시겠지만 개인의 재산이 다 몰수당하고, 그 다음에 기업 활동도 완전히 다 사라지게 되고, 모든 그런 기업들은 국가가 소유하는 국영 기업으로 바뀌게 되죠. 그리고 배급과 보급을 통해서 능력에 따라서 일하고 필요에 따라서 공급받는다, 이런 이제 구호를 내세워서 마치 배급과 보급이 잘 이루어지는 것처럼, 필요한 사람은 누구나 공급을 받는 것처럼 그렇게 선전하고 있지만 사실상 공급 자체가 제한되는, 그래서 이런 거창한 구호와 달리 사실상 의식주 해결이 어렵고 또 인간의 창의와 자유가 억압당하는 이런 상황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주 이상국가, 지상의 낙원인 것처럼 선전하는 그 위선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 모든 개인의 자유로운 발현이나 또는 창의적인 활동, 이런 것들을 억압하기 위해서 필연적으로 사회주의는 독재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법과 제도를 만들어서 강력한 독재를 시행하는 것이 사회주의라는 것이 역사적인 교훈이죠. 지금 우리나라에도 이 일부 집권여당의 인사들과 그리고 그 외에 여러 사람들이 이제 사회주의를 지향하는 그런 의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고 하는 의심을 받고 있죠. 그 대표적인 것이 이들이 내세우는 정책들입니다. 사회주의가 되면은 국가가 이 개인의 경제 활동에 깊숙이 관여하고 나중에는 모든 것을 통제하고, 심지어는 시내버스 기사의 월급까지도 국가가 배정을 하고 각자의 직업까지도 국가가 배정하는 그런 완벽한 통제 국가, 계획경제, 통제경제가 이루어지게 되는데, 현재 제기되고 있는 주택거래 신고제, 전세금을 올리는 것을 지방자치단체가 통제한다. 심지어는 주택민주주의라고 하는 미명으로 1인당 주택을 1개 이상 갖지 못하도록 하자, 이런 강력한 통제적인 정책들이 나오는 것은 그런 길로 가고자 하는 일단의 사람들이 현재 이 정부를 구성하고 있다라는 것을 의심하게 만드는 그런 대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회주의는 큰 정부를 지향하고 시장 경제에 기반한 국가들의 정부는 작은 경제를 지향합니다. 작은 경제를 지향하니까 세금을 자꾸 내리게 되고, 사회주의는 큰 정부를 지향하고 이 정부가 모든 걸 다 해야 되니까, 국민들을 먹이고 살리고 다 해야 되니까 많은 세금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사회주의 국가가 되면은 엄청난 세금이 이제 부과가 되고, 물론 북한 같은 경우는 세금 없는 나라라고 선전하죠. 왜냐하면은 소득이 없으니까 세금이 없는 것이지, 그리고 국가가 모든 걸 다 가져가니까 뭐 세금이라고 달리 그렇게 징수할 것도 없죠. 그건 다 선전일 뿐이고, 실제로 사회주의 국가가 되면은 개인의 소득의 상당 부분을 국가가 가져가는, 그래서 큰 정부를 형성하는 그런 구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브라질의 경우는 뭐 사회주의 국가는 아니지만 굉장히 그 사회주의적인 그 요소를 시스템상에 가지고 있죠. 인구 2억 중에 약 5천만 명 정도를 국가가 직접 이렇게 주는 그 현금으로 생활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거 우리나라 외교부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그 나라에 대한 설명이에요. 그러니까 국민의 4분의 1이 국가가 주는 돈으로 또는 그 국가가 주는 돈에 상당히 의존하는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다. 그러려고 하다 보니까 브라질이라고 하는 정부가 굉장히 커야 되겠죠. 세금도 많이 걷어야 되겠죠. 쿠바 같은 경우에는 인구의 93%가 공무원, 다시 말해서 인구의 93%를 정부가 먹여 살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부가 커야 되겠죠. 모든 요소에 심지어 작은 구멍가게도 공무원이 일을 하고 구멍가게 하나를 경영하는 것도 국가가 간섭하는 이런 큰 정부가 되어서 아주 효율성이 떨어지고 개인의 창의력이나 자유로운 의견 개진이나 그다음에 자유로운 발전적인 제안들이 완전히 베네수엘라는 석유 산유국으로 굉장히 부자였죠. 차베스가 들어와서 사회주의 국가를 천명을 하고 법과 제도를 바꾸면서 혁명적인 그런 이 정변에 가까운 국가 개조를 이루어가지고 지금은 석유 산업도 전부 국유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개인의 창의력이 다 이제 억압당하고 자유로운 경제 활동이 어려워지니까 많은 국부가 해외로 유출이 되고 그리고 450만 명 정도가 지금 해외에서 떠돌아다니면서 몸을 팔고 구걸하고 그렇게 살고 있는 나라, 그렇게 살게 한 나라가 바로 베네수엘라입니다. 이런 사회주의 국가들의 특징이 뭐냐면은요, 못 사는 건 참아도 나보다 잘 사는 거는 못 참습니다. 그래서 국가가 그런 이념을 심어주고 그런 일이 있으면 신고하게 하고 그 수입을 착취하고 해서 평균적으로 못 사는 나라를 유지하는 그것이 가장 이상적인 국가라고 얘기하면서 이렇게 우리가 못 사는 이유는 전부 자본주의 국가들이 착취 때문이다라고 그렇게 호도하는 것이 공통점이죠. 지금 이 정부는 이제 헌법 개정을 통해서 본격적으로 사회주의로 가려고 하는 그런 시도를 할 것으로 많은 사람들이 예상하고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경자유전의 법칙이라든지 토지는 경작하는 사람들만 소유할 수 있다. 이런 법칙, 우리 헌법에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만 그것을 강제하진 않고 있죠. 그리고 동일노동, 동일임금, 노동자나 판사나 다 월급을 똑같이 주자. 이렇게 아주 이상적으로 보기에 참 좋아 보이지만 그런 헌법 개정을 하려고 하는 시도를 이제 곧 계속 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주택 문제는 사회주의로 가는 그런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문제이다라는 지적들이 많이 있습니다. 뭡니까? 국가가 자꾸 통제하잖아요. 가격을 시장에서 공급과 수요를 통해서 형성이 되도록 해야 되는데 가격을 통제하고 그 다음에 거래를 통제하고 공급을 통제하고 수요를 통제하고 그 아파트를 구입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자금을 통제하고 모든 것을 통제하다 보니까 오히려 풍선 효과로 예상하지 않았던 문제가 자꾸 발생하는 것입니다. 나중에는 이러한 문제들을 완벽히 통제하기 위해서 더 강력한 법을 만들어서 나중에 이제 급기야는 아까 사회주의 국가들이 보였던 일당 독재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정부 기간 안에 아파트 문제, 주택 문제 절대로 해결 못합니다. 이미 시기적으로도 주택이 하루 이틀에 보급되는 게 아니고 아파트가 하루 이틀에 공급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제도 하에서 지금까지 이렇게 잘못된 시스템을 유지한 이 상태에서 새로운 해결책은 나오기가 불가능하다. 이런 법안 저런 법안 국회에서 지금 만들고 있지만 그 법안들은 점점점 이 상황을 엉키게 할 것이다. 이 상황이 헝클어진 거에 대한 책임을 다른 데로 돌리기 위해서 더 강력한 법을 만들 것이다. 그래서 우리도 모르게 강력한 통제가 이루어지는 계획정제로 갈 것이고 결국은 일당 독재로 갈 것이다. 이렇게 전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담 스미스가 이 국부론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개인이 어떤 노동자가 자기 이익을 위해서 그 일을 열심히 하는 것이다. 그런데 자기도 모르게 열심히 자기 일을 했더니 그것이 공익에 유익하더라.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한 개인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일을 하면 그 자신이 사회의 이익을 증진시키려고 의도하는 경우보다 더욱 효과적으로 사회의 이익을 증진시킨다. 그러니까 시장 경제에 따라서 개인의 이익을 추구하는 그런 경제 활동을 하다 보면은 사회의 이익도 증진한다는 것이죠.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공공의 이익을 위해 사업한다고 떠드는 사람들이 좋은 일을 많이 하는 것을 본 적이 없다. 사실상 이런 말은 허풍이다. 그리고 아담 스미스는 계속해서 이렇게 국부론에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산업 분야의 생산물이 가장 큰 가치를 가지는지에 대해 각 개인은 어떠한 정치가나 입법자보다 훨씬 더 잘 판단할 수 있다는 것은 명백하다. 개인의 판단이 정치인 입법자보다 훨씬 현명하다는 것입니다. 민간인들에게 그들의 자본을 어떻게 사용하라고 지시하는 정치가는 스스로 불필요한 수고를 할 뿐 아니라 우둔하고 황당한 사람의 주중에 있을 때 가장 위험해지는 그런 권력을 자신이 멋대로 휘두르려는 것이다. 아담 스미스가 벌써 거의 200년 전에 이런 국부론에서 이런 전망을 했습니다. 그 이후 세대인 프랑스에서 활동했던 J.S. 밀, 칼 막스와 동시대 인물이죠. 자유론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J.S. 밀은 약간의 사회주의도 지지했던 사람이지만 개인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이렇게 말합니다. 정부가 비대해지면 독재의 경향을 띠게 되고 국민은 종속되고 자유는 제한된다고 본다. 인간은 자유가 주어졌을 때 자신에게 천부적으로 주어진 모든 재능을 완전히 꽃피워 인간으로서의 성장과 발전을 최대한 이룰 수 있다고 본다. 그리고 개인에게 자유가 허용될 때에만 개개인의 고유한 개성이 발현될 수 있다. 이렇게 설파했습니다. 이스라엘이 1980년대에 심각한 경제 위기에 빠지게 됩니다. 그 경제 위기에 빠진 핵심 이유는 그때까지 이스라엘의 경제 체제는 사회주의 경제 체제였습니다. 국가가 모든 기업을 소유하고 국가가 투자하고 국가가 경영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 활동성이 떨어지고 능동성이 떨어지고 그 우수한 두뇌를 가진 위대인들의 창의력이 떨어지게 되었죠. 그리고 임금 보존을 세금을 걷어서 하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와 지금 똑같죠. 소득 주도 성장 세금을 막 걷어서 지금 뿌리고 있잖아요. 그걸 통해서 경제를 활성화시키겠다. 굉장히 문제가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중단하고 사회주의 경제체제에서 국가가 가지고 있던 기업들을 개인에게 팔고 자유로운 투자와 경영을 하도록 유도하고 그리고 노동자들이 타성에 젖어서 임금 보전을 해달라고 그러니까 노동자와 사용자와 국가가 함께 모여서 노사정위원회를 그때 처음으로 이스라엘이 80년대에 만들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노사정위원회 지금 잘 안 되고 있잖아요. 그때 만들어서 노사정이 그 위기를 잘 극복하고 지금은 세계적인 창업국가가 되었죠. 이스라엘 하면 그 자체가 이렇게 이스라엘은 지금 세계적인 창국가, 스타트업 스테이트.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가장 창의적으로, 가장 자유롭게 기업을 할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되어서 지금 뭐 인공위성이나 또는 여러 가지 첨단 산업에 있어서 4차 산업을 선도하는 그 디모나라고 하는 저 남쪽 부엘세바 쪽에 도시를 만들어서 신도시를 만들어가지고 아주 굉장히 부강한 나라가 되어가고 있고 지금 4차 산업혁명을 세계적으로 선도하는 나라가 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회주의 국가로 가면 자유가 없어지고 창의적이고 효율적인 경제활동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재산권의 행사나 기업의 활동이 위축되거나 사라지게 됩니다. 이 모든 상황을 그 모든 것들을 통제하는 것을 지속적으로 강력하게 하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일당 독재 국가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역사의 교훈이고 이 예를 우리는 주변 나라에서 볼 수 있고 가장 상징적인 예가 북한인 것입니다. 북한은 한 사람만 자유롭습니다. 북한은 한 사람만 창의적입니다. 북한의 모든 전문가는 의미가 없어요. 그 한 사람이 말하면 최고의 전문가 의견이 되는 것입니다. 미리 가본 사회주의는 바로 북한인 것입니다.